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은요, 중국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공중에다가 달아서요, 스마트폰으로 자기 차 위치에 그 충전기를 부른 다음에 충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역시 전기차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기업이고 왜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신냉전 시대가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번 나토 회의에 따른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잘 알고 있죠. 그래도 투자해야 될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기가 텍사스가 기가 베를린보다도 생산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트럭도 또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미 열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은 무책임한 발언을 지속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3대 지수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중 롤러코스터의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거의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면서 오늘도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유가도 어제 대비 좀 빠졌습니다. 109불까지 내려왔고,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6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바로 오늘이 되겠죠, 이제. 이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어느 정도 혼조세,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은 지금 22 포럼, 포르투갈에서 열리고 있는 22 포럼에 참석 중인데요.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지만 매우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경제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또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질 미국 GDP 증가율이 확정이 되었어요. 잠정치는 1.5%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1.6%로 나오면서 좀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은 반도체, 에너지, 테슬라는 약세였고요. 빅테크랑 헬스케어는 강세였습니다. 자, 보시면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에너지 주식은 또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반도체와 테슬라는 안 좋았고, 나머지 아마존,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 괜찮았고요. 헬스케어 주식들도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눈여겨봐야 될 뉴스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70년 이상 중립을 유지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좀 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나토는 이미 30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토에 가입하려면 이 30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간 터키가 반대를 해왔어요. 터키는 최근에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로 바꿨죠. 터키는 그간 반국가 단체로 낙인을 찍었던 쿠르드당 소속 터키인들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는 의회에까지 진출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스웨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인정해 주기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중립국이 어느 한쪽 편에 들었다는 것은 역시 신냉전 시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서유럽의 나토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브릭스 간의 이런 블록화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는 바로 탈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는 나토 정상회의 첫날이었고요. 향후 10년간의 나토의 방향에 대한 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 전략 개념 문서에는요, 중국을 처음으로 언급했어요. 우리의 안보와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러시아를 두고는 역시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적으로 거의 표현을 해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상회의는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직접 참석한 건 아니고요. 화상으로 참석을 했고, 나토의 모든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를 했지만, 이는 올 가을에 가서야 다시 한번 지켜볼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냉전 시대가 다시 한번 본격화되고 있고, 블록화가 더 강해지고 있고요. 편가르기도 강해지고 있고, 이는 곧 탈세계화를 뜻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전이 더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가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럽에 살아봤지만 유럽은 정말 혹독한 겨울 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과 같은 따뜻한 나라도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같은 경우는 시중 가격 대비 40%싼 가격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인 러시아로부터 몰래 에너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아무튼 유럽은 재코가 석자인 상황이에요. 치솟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자, 혹독한 추위에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뭐 간절하지만 제코가 석자인데 쉽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을이 되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크라이나를 좀 회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쟁을 그만 멈추고 이제 러시아의 가스도 좀 수입을 해다가 좀 우리 따뜻하게 겨울을 나자라는 식으로도 국제 정세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할 것이라고 크렘린 궁에서 의사를 밝혔었죠. G20에는 역시 서유럽의 여러 강국들, 나토에 포함된 국가들이 거의 많이 대부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해의 제스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도 꺼트려야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실제로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서 미국 국민들의 삶은 좀 팍팍해졌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판매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국의 최신식 무기들로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방위 체제를 또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자, 기름값이 올라가면 미국도 당연히 국익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미국 역시 이득을 봤다고 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끝낼 때도 됐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반기에 이런 매크로 정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고요. 자, 현대 시대적 가장 큰 트렌드는 역시 AI 로봇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로부터 시작된 윈텔 혁명, 그러니까 PC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1970, 80년대부터 시작된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최근엔 역시 스마트폰 혁명이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고 크게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블록화가 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가속화를 시켰죠. 자, 이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도 중국, 일본처럼 제조업 강국이 돼야 된다. 더 이상 중국과 같은 곳에 기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진국 은 지금 서비스업 위주로 발전을 해왔는데요. 자, 이제 제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역시 이런 제조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죠. 바로 공급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력난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역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상황이죠. 9월 30일 AI 데이도 다시 한번 이런 것을 강조할 것이며, 정말 이 옵티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테슬라 봇의 진심이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 제조업은 이런 모습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간이 한 명이면 로봇이 이렇게 4명이라는 것이고, 로봇이 직접 이렇게 노동을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보시면 관리, 감독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런 인력까지 대체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대 흐름에 가장 맞는 투자는 역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중앙은행 즉 ECB 포럼에 참석한 파월의 멘트에 따르면, 자, 이제 저금리와 낮은 물가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바로 골디락스 시대가 끝장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부 고통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데 실패하면 그 고통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거죠. 역시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적은 역시 물가 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파월은 역시 US economy is actually in pretty strong shape.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업률은 낮지만 경제 성장률이 많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경제 활력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니까 꼭 이게 또 맞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또한 we now know how little we understand about inflation. 이 말을 하면서 옆에 이제 청중들을 좀 웃기기는 했는데요. 이게 웃어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파월은 우리는 이제 알았다. 우리가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좀 솔직히 웃자고 한 소리인 것 같긴 한데 좀 뼈가 있는 말이고 좀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아요. 물론 페드가 전쟁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페드 입장에서는 이런 말은 좀 자제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 좀 예측을 잘 해야 되는 게 페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로 확정이 되었고, 잠정 예측치 있던 마이너스 1.5%보다 더 낮게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 리세션에 이미
경기 침체 상황에 들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GDP 성장률은요 전분기 대비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분기와 1분기는 다르죠. 4분기는 계절적으로 성순기고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니까 당연히 뭐 4분기 대비 1분기가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역시 2분기 GDP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2분기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줬고 상하이 봉쇄도 있었죠. 중국 봉쇄도 있었기 때문에 공급망 우려가 크게 부각되었던 분기였기 때문에 2분기에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면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은 더 크게 높게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진짜 낮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낮게 나올 거를 좀 더 기대해봐도 기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자, 아마 오늘 저녁에는 미국 군원 PCE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예측치가 4.8인데 이것보다 좀 더 낮게 나오면 3개월 연속 낮게 나오는 거니까, 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곧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연준의 7월달 금리 정책에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자, 오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11,177포인트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 차트를 보면요, 저번 주에 크게 반등했었죠. 7% 넘게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 밑에 선까지는 내려와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하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번 주에 상승분을 다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아직도 뭐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10,000포인트까지도 제가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상향 돌파하고 두 번째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시장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테슬라 역시 일봉 차트를 보자면 저점을 그래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자, 만약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한 620불대 선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700불대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제 좀 강력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한 600불대 초반에서 750불대 약간의 좁은 박스권을 보여주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어쨌든 7월달은 상당히 매크로적으로 흔들리고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글 트렌드 검색량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검색량이 최근에 급속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MDD, 그러니까 나스닥의 하락 역시 상당히 많이 크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트렌드를 봤을 때 거의 2020년 3월의 팬데믹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경기 침체 확률이라든지 나스닥의 하락이 피크 상황에 이제 이르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최근 50년 내 이내에서 가장 안 좋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가난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난이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그래도 끝을 맺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경기 침체 상황을 이미 예견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직원들을 좀 감축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FSD 기술 발전을 위한 직원들을 200명이나 잘랐다라고 뉴스가 크게 났었죠. 자, 200명이나 일시에 해고했다는 거는 뭔가 FSD 자율주행 개발에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야. 사람들을 더 뽑아도 모자를 판국에 200명을 해고했다는 거는 자, 이제 FSD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오면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제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것도 이러한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제목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라벨링이라는 거는요, AI가 좀 더 사물을 이라든지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주는 건데, 지금까지는 인간이 직접 1500명이나 되는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AI의 기술 발전을 도와왔어요. 그런데 이 인력을 잘랐다는 것은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선제적 구조 조정을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AI의 오토 라벨링 기술이 더 발전해 가지고요, 더 이상 라벨링 인력의 유지 필요성이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상에서 테슬라의 오토 라벨링 소프트웨어가 이제 크게 발전이 되면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 작업 효율이 1000배나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수준이 올라온 것 같아요. AI 기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해지고 훨씬 더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자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200명의 감축 인원들은요, 정규직은 아니고 또 계약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계약에 따라서 자를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은 뭐 노동자 입장에서 저도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기사에서 좀 더 희망적인 사항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지 정확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뉴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남과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AI가 사람들을 직장에서 해고한다는 소식은 더 많이 들릴 것입니다. 이런 뉴스에 반발을 갖지 말고요.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맞게 테슬라에 투자하면은 우리의 근로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자본소득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만큼 똑똑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자, AI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앞으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있으면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 즉 인도량 발표가 있을 건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25만 1000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6월 30일에 최종 수량을 일단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한번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리 블랙에 따르면은 자, 이렇게 많은 20개의 투자은행들이 예상하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은 25만 6천대로서 트로이가 예상한 것보다는 지금 좀 더 높은 수준이고, 코비드 셧다운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한 30만 7천대 수준이었어요. 자, 이러한 증권사들까지 다 합쳤을 때는 26만 6천대까지도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25만 대에서 26만 대 사이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도 안 하고 분기 말 실적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6만 대도 넘는 수량을 혹시나 발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테슬라 주가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뱅크는 테슬라 프라이스 타깃을 1250불에서 1125불로 하향을 했고요. 2분기 EPS는 기존 2.71불에서 1.66까지 하향을 했습니다. 도이치뱅크도 아무래도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가 차손을 반영한 것 같아요. 게리 블랙 또한 1.5불까지도 보고 있죠. 딜리버리도 24만 5천대로 하향을 했는데 아마 25만 대에서 26만 대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테슬라는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4680 배터리로 모델 Y를 생산했던 기가 텍사스에서는 2170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 Y 롱레인지까지 생산을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실제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기가 텍사스단 모델 Y 롱레인지를 인도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직접 확인을 했는데 4680 배터리가 아니라 2170 배터리를 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고요. 이는 4680 배터리의 생산과 수급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가 텍사스는 4680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장 건물에서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체 셀 생산량이 좀 모자르는 상황이고요. 가장 큰 것은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 수급이 어렵다고 했죠. 설비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급망 우려 때문에 4680 배터리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2170 배터리는 생산이 원활한 편이죠. 왜냐면 이미 CATL인지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에서 이미 공급하고 있는 셀이기 때문에 충분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건데, 기존에는 프리먼트 공장에서만 모델 Y 롱레인지를 생산을 했는데요. 기가 텍사스를 놀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2170 셀을 가져와서 모델 Y 롱레인지도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고, 이러한 모델 Y 롱레인지 생산을 통해서 기가 텍사스도 일주일에 2000대에서 5000대까지 생산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뉴스죠. 물론 우리가 4680 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왔는데, 4680 셀 대신에 2170 셀로 모델 Y 롱레인지를 생산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이 워낙 상황인지라 그래도 잘 대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기가베를린이 3교대 근무까지 도입하면서 주당 1000대에서 이제 1500대까지도 늘릴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 텍사스도 이제 주당 2000에서 500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니까 정말 3분기 실적은요, 기대를 크게 해보셔도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세미도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이 세미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큰 트럭 2023년에 제한된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 생산이 들어가기도 전에 차량은 이미 테슬라의 일부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서 사용 중이고, 영상을 보시면 벌써 이렇게
세미트럭이 슈퍼차저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러한 슈퍼차저도 조립식이라서요. 이미 공장에서 거의 완제품을 만들어 와서 설치만 하면 되니까 10일이면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건립하는데 세미트럭이 벌써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7월달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냉전 탈세계화 질서가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 격화되면서 페드는 인플레이션을 함부로 자기 스스로 잡을 수 없는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까지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달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테슬라 자체적으로 8월 이후에 강력한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11월 8일 중간선거까지 매크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하반기는 기대해 보시고 7월에 주가에 부침이 있으면은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